6.2의 3절 변형의 적합성입니다. 변형의 적합성은 내진 설계 범주 D에 대한 시스템 제한인데요. 내진 설계 범주 D에 속하는 구조물은 시스템 제한과 다음을 만족하여야 된다라고 됐고요. 그 다음이란 것 중에 하나가 변형의 적합성입니다. 변형의 적합성이란 것은 지진의 방향으로 지진력 저항 시스템 포함되지 않은 구조, 즉 모멘트 골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기둥과 볼을 제외한 일반적인 하중, 횡하중을 받지 않는 모든 구조 요소는 다음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설계 층간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 즉 층간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와 전단력 뿐만 아니라 수직 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연성 능력을 발휘하여야 된다입니다. 즉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입니다. 요소도 이러한 모멘트와 전단력뿐만 아니라 수직 하중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계 층간 변이를 구하해 가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견딜 뿐만 아니라 수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요, 여기에 해설편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ASC7 22년도 판에 보면요, 내진 설계 범주 DF에 대한 변형의 적합성에 대한 커멘터리, 해설이 주석이 있습니다. 설계 지진 변이가 추가됐죠. 설계 지진 변이 및 이와 관련된 설계 층간 변이에서 계산된 변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성 상세, 그리고 이때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변형 적합성인데요. 이러한 변형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994년도 캘리포니아주 노스리지 지진에서 주차장 건물이 붕괴가 됐는데요. 그 주차장 건물의 붕괴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차장 건물 붕괴에서 붕괴된 주차장 구조물 7개 중에서 6개가 중력 하중 시스템의 손상, 즉 수직 하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보여가지고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주차장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큰 수평 변형과 수직 하중의 조합으로 인한 횡하중 시스템의 일부가 되지 않는 요소가 불량한 기둥에서 압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다른 얘기로 하면은 횡력 저항 시스템 같은 경우만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횡력 저항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요소가 파괴가 됐고요. 수직 하중을 견디지 못했고 큰 변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파괴가 된 요소로 인해 가지고 하중이 특정 기둥에 집중해 가지고 압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둥에서는 슬래브 기둥 연결부에서는 뚫린 전단 파괴가 관찰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음 구조물 중에 하나인데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차 구조물인데요. 이 기둥이 보면요, 이렇게 많이 휘었죠. 프리캐스트입니다. 상당히 연성이 큰 기둥인데도 불구하고 즉 이렇게 크게 큰 연성에도 파괴가 발생하지 않고 소송 거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진 이유는 횡력 저항 시스템 이 문제가 아니라 외곽부에 있는 기둥은 횡력 저항 시스템이죠.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 요소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수직 하중을 지지하지 못하는 지진력 저항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 요소의 붕괴로 인해 가지고 연쇄 파괴가 일어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스리지 지진은 상당히 중요한 지진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노스리지 지진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주차 구조물 요 파괴로 인해 가지고요. 94년도에 노스리지 지진이 발생했고
97년도에 내진 설계 기준 유니폼 빌딩 코드에 의해서 세 가지 기준이 추가됐어요. 첫 번째로는 변형의 적합성, 앞서 설명한 횡력 저항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들도 변형의 적합성을 만족해야 된다. 수직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큰 변형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는 수집재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연결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응력 집중 등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 지진력의 2배에서 3배까지 이 하중이 증가될 수 있고요. 이러한 수집재 같은 연결부 이런 부재에 대해서는 초과 강도 계수를 곱한 우리가 특별 지진 하중의 개념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막에 대해서도 들어갔습니다. 경막이란 것은 격벽은 벽인데 막이란 것은 다이아프램을 얘기하는데요. 수평 경막이라고도 하고 횡경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위에 덧침 슬래브를 쳐가지고 이 덧침 슬래브가 횡력을 강체로서 횡력을 전달하는 경막이라고 가정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막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것은 KDS 기준 해설편에 나온 경막에 대한 내용이고요. 횡경막이죠. 그 다음에 관련 그림으로 여기 코어 엔지니어링에서의 그림을 따왔습니다. 유사한 그림인데 경막이 무엇이냐, 경막이 내진 설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